안녕하세요.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조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입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전형 선발 방법이 바뀌게 되죠.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대학별로 종합전형의 실시 방법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입시가 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다는 거죠.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됩니다. 성취평가에 의한 성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대입에 반영되는 첫 해가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도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수능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절대평가하는 과목이 하나 늘어났지만은 무엇보다도 국어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의 점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2 대입 수능 평가 방법은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게 되죠. 점수 배점이 평균적으로 75대 25 정도로 되지만은 국어와 수학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탐구는 계열과 무관하게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의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 위주로 수능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죠.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짐에 따라서 각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법제화가 권고사항으로 나왔죠. 주로 교과전형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이제 권고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까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없던 대학들도 교과전형이 신설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가 이슈가 되면서 학생부 기재 축소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폐지가 됩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1학년부터는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해당되는 봉사활동이나 수상, 독서 등도 대입 전에는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도 축소가 되죠. 4개 문항이 3개 문항으로 축소가 되고 1학년은 자기소개서가 평가 요소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입시가 바뀌게 됩니다. 추천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요. 블라인드 면접이 강화가 되고 고등학교 프로파일도 폐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큰 변화가 입시판에 있게 됩니다.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큰 변화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수상 개수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학기별 한 개만 반영이 되는데 1학년은 미반영 형태로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격증 및 인정 취득 사항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나 인정 취득 사항도 대입 자료로 미반영이 됩니다. 미제공이 됩니다. 기록은 되지만 제공되지 않는다. 대입 자료는.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로 활동, 장체의 진로 활동란에 특기 사항에 기재하는 난은 있지만은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봉사활동도, 특기 사항이 기재란이 사라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존재했는데 올해는 사라지게 되죠. 다만 행동 특성 종합 의견란에 이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은, 이 봉사활동 특기 사항 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장체 동아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자율 동아리, 이 자율 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대입에 반영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1학년은 이것마저도 대입 전형 요소에 미반영되게 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이나 활동 내용 모두가 기재 가능하지만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게 되고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사항의 미기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방과후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에도 방과후활동 수강 내용이 미기재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점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는 글자 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올해 입시부터는 자율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 의견에 해당되는 글자 수가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내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의 주요 항목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서는 첫 번째가 이 교과목 성적이 있죠. 교과학습 발달상이라 하는데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내신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됩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밑에 있는 세부능 특기 상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 행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난. 나머지 비교과 영역은 출결,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이런 난들이 비교과, 나머지 비교과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수상과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내역은 올해 1학년부터는 대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교과목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목 성적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교과전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성적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특히 학과 전공과 맞는 그러한 이 학생의 성적이 맞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교과목 성적 추이, 꾸준한 노력이 동반된 그러한 성적의 결과인지 예를 들면은 뭐 5등급과 6, 5, 4는 다른 의미가 되죠. 평균으로는 둘 다 5등급이지만은 학년별로 변화가 추이해서 노력이 동반된 학생은 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되고 선택 과목 이게 올해부터 이제 도입되는데요. 이 선택 과목을 지원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겠죠. 특히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여기다 좀 더 살펴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배우게 되죠.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주로 2학년과 3학년 때 이수를 하게 됩니다.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그다음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 전문교과도 일반고에서 선택을 해서 배울 수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교육과정에 도입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진로 선택 과목에 준해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항이 이와 같은 형태로 석차 등급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석차 등급 9등급제의 석차 등급이 기록이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2를 학교에서 이수할 때는 주로 진로 선택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3등급의 성취도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A, B, C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전문교과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면서 대입에 반영되는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만은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에 따라서는 반영이 되는 그런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비율도 사용을 하죠. 비율도 사용을 하는데 연대는 A, B, C 등급이 각각 몇 점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강을 살펴보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수 단위 기준으로서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죠. 서울대는 이와 같은
교과 이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런 조건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기도 하죠. 가산점을 어떤 특정한 조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추천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이수 요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갖추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목 선택은,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고면은 3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3이 되어서 점수에 급급해서 지원대학과 학과 선택은 좀 어렵도록 그렇게 지금 대학이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3년간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건데, 즉 진로 고민을 바탕으로서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선택한 흔적들이 남아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만일에 진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변경 이전까지는 이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변경 이후는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변경에 따른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 중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에서 관찰된 내용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행한 토론학습이나 협력학습, 그리고 탐구, 프로젝트 학습, 모둠 학습, 이런 학습들을 학교에서 실시를 하죠. 이런 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수업에 참여했느냐, 그 내용을 교과 담당 교사가 기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교사가 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교사가 전적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 활동을 기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5가지 한해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 평가 결과문, 소감문, 독후감,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는 참고를 선생님이 해서 학생의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고 할 경우에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자신의 교육 활동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전공 관련 과목에 더 집중을 해서 교육 활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사례 중심이란 말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실험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과학 실험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을 제출한 것과, 그럼 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5시간 동안 나는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를 찾아 실험에 적용한 적도 있다라든가, 이런 사례 위주로 제출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은 우리가 출결,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그리고 독서, 이런 내용들이 비교과 활동이라 할 수 있죠. 자, 그 첫째 출결은 우리 대입에서 반영할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여기서 이제 출결상에서는 변결은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석이죠. 무단결석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석은 우리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수상입니다.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데 이 수상은 한 학기당 1개씩만 된다고 했죠. 1개씩만 되기 때문에 어떤 대회에 참가해 어떤 성과를 냈는가의 지표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상도 내 진로와 관련된 그런 대회나 참여를 해서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활동이 사실은 이 자율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교내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등과 뭐 장애이해 교육이나 약물 오남용 교육, 안전교육, 지진대피, 화재 예방, 응급처치교육 이와 같은 활동들이 전부가 자율활동에 해당됩니다. 나는 이러한 대회나 활동에서 이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그걸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진로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물론 굳이 내 진로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동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험 다양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정규 동아리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1, 2, 3학년 모두 정규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내가 뜻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합쳐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려고 했고 무엇을 배웠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평가 요소가 되는데 2학년, 3학년만 자율 동아리 활동 1개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자, 봉사활동입니다. 인성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이 이 봉사활동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교내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가 좋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하여 내가 학교에 봉사한 적이 있으면은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을 받죠. 또는 외부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내용들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만 이 봉사활동이 반영이 됩니다. 1학년은 봉사활동이 또 평가 내에서 빠지게 되죠. 정기적이라는 부분은 흔히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아주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흔적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마스크는 표면을 만지지 않고 양쪽 끈을 잡고 쓰고 벗습니다. 고정심을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립니다. 둘째,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줍니다. 셋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넷째, 구내 식당 이용 수칙입니다. 식당 이용 및 배식 대기 시 줄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여 주시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절대 금지하여 주세요. 구내 식당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요 화면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요거 하면 요거 비교가 다르게 편하게. 네, 예, 비교과 영역. 아예 화면을 예, 알겠습니다. 돌려서 안 돌아가네. 잠시만요. 제가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 수상,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진로활동 이 4가지죠. 그리고 독서 이 4가지 영역을 우리 흔히 비교과 영역이라 하는데요. 출결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병결이 아닌 그러한 무단 결석에 해당되는 그런 결석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수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수상 실적이 학기당 한 개만 반영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어떤 대회에 참가하여 어떤 성과를 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 자율활동.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사실상 이 자율활동 시간입니다. 교내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장애 이해교육이나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 지진 대피, 이와 같은 활동들. 자, 이런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나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내가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죠. 정규 동아리는 1, 2, 3학년 모두가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 쉬운데, 물론
내 진로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 다양성 부분에서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 진로와 관련 있는 동아리를 했을 때가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 동아리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만 한계가 반영이 되죠. 1학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인성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지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교내외 봉사활동을 실시한 흔적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각종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도우미 활동을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일정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를 하죠. 그런 거라든가 또는 교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물론 뭐 매주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학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보다는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것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간다든가 하는 것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5번 정도가 되겠죠. 1학년 2번, 2학년 2번, 3학년 1학기까지 하면은 한 5번 정도 봉사활동을 실시한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로활동입니다. 이 진로활동 항목이 700자로 이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내 행사도 있고 교회 행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 개척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조사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독서입니다. 저자와 책 이름만 기록을 하는데 특히 진로와 관련된 독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독서는 중요한 게 주로 면접 질문에서 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수준을 넘어선 그러한 독서를 했을 경우에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나오겠죠. 따라서 고등학생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독서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 특성은 종합의견입니다. 이 행특은 담임교사가 기록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특은 학기 말에 1년간의 관찰 내용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시 모집은 3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서 전형이 실시되기 때문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쓴 행동특성 조감의견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이 평가한 내용이 수시 전형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의 평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기록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자, 담임쌤이라 하더라도 전체 학생의 특징을 그때그때 기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기 말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평가서처럼 학생의 학교 생활 중 중요한 관심사나 관련 내용, 지식 습득 과정이라든가 방법,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내용이 또는 실시한 봉사활동 등의 의미가 어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이 자기 평가서처럼 이런 걸 갖다 기록해내면은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납득할 수 있다면은 기록에 반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추천서가 대입 진행 요소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특성 종합 의견란이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그런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이제 바뀝니다. 2024 대입, 1학년부터는 이것도 폐지가 되죠. 폐지가 되는데 2학년, 3학년이라는 항목이 4개 항목이 3개 항목으로 줄게 됩니다. 특히 1번은 진로와 관련하여 공부한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교내 활동. 교내 활동 앞에 이야기했던 자동 봉진과 같은 그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그러한 학습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감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제가 기억하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입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인 것은 남과 함께 무엇을 했다든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또 그리고 협력을 하고 배려를 하고 나누느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년도에 3번이 변형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자율문항인데 이제 3번으로 바뀌게 되죠.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4번 문항을 2021학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통분모가 지원 동기와 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느냐 바로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이 서울대와 같이 독서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대학들은 어떤 학과에 지원한 동기나 내가 노력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발 방법이 바뀌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수시는 4가지 이내로만 만들 수 있고 정시는 2가지 이내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4+2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대입 전형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형태를 살펴보면은 수시 모집은 주로 이 학생부 위주로 대학을 진학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 위주겠죠. 자,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신이 되겠죠. 따라서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내신 9등급의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몇 학년에 편지가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학년에 주로 배치가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1학년, 2학년 과정에 배우는 과목들이 주로 9등급의 등급이 나오는 형태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입생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관리하는 게 1학년과 2학년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학년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는 잘못된 설계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비교과도 포함되고 면접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특히 이 교육활동 중에서 남아있는 기록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목 세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에 어떻게 참여한 흔적이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그 관리가 중심으로 학생부를 관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 선택,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이 어느 시기에 개설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 과목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수학의 기하라는 부분, 교과가 3학년 때 개설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선택하는 데 무리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수능 점수의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이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점수가 산출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점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국어는 공통 과목이 76점, 그 선택 과목이 24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는 34문항과 11문항이 나오죠. 자, 그런데 수학은 반대로 공통 과목이 74점이고 선택 과목이 26점입니다. 수학의 선택 과목 점수가 2점이 더 높죠. 자, 문항수는 22문항과 8문항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게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적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성적표는 선택 과목 이름이 여기 나오게 되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점수의 산출은 점수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에 조정 원점수란 걸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방법은 공통 과목의 점수와 선택 과목의 점수가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학생의 그 실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하고 그다음에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실력이 같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려운 과목에서 1개 틀린 학생하고 쉬운 과목에서 1개 틀린 학생은 실력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의 점수를 보정하는 과정이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최종 표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조정 원점수라는 것은 선택 과목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집단이 다르겠죠. A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떤 득점한 공통 과목의 점수에 대한 평균, 편차, 그리고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균 편차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평균 편차,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공통 과목의 평균 편차를 고려해서 조정 원점수를 산출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편차,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 평균 편차를 각각 구해서 각각에 대한 이 조정 원점수를 사용한 또는 원점수를 사용한 지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 구한 지점수의 배점 비율, 아까 74점과 26점 이런 겁니다. 요 76점과 24점, 74점과 26점 요 비율을 감안해서 지점수의 합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지점수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를 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알 수 있는 게, 이 수식을 통해서 보면은 조정 원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높게 받은 경우에, 이 점수를 높게 가지려고 하면은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높게 받을 때 상대적으로 조정 원점수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의 평균이 낮을 때, 선택한 평균이 낮을 때는 낮을수록 상당히 요 점수는 높게 되겠죠. 문제는 선택 과목의 편차와 공통 과목의 편차입니다. 이 편차는 경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요 선택 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과목 평균 값이 마이너스 값일 때와 플러스 값일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내가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와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도 되겠죠.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의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의 편차가 작을수록 공통 과목의 편차가 클수록 이 값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음의 값이 작은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의 편차가 클수록 공통 과목의 편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원점수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클수록 고득점을 받을수록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평균이 낮을수록 이 말은 어려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평균보다 높게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통의 평균이 높을수록 우수 집단일수록 이 말이 되겠죠. 우수한 집단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한 집단이 어떤 과목이 될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요소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뀌는 게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었죠. 자기소개 앞에 이야기한 대로 3개 항목으로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이 강화되었고 면접도 블라인드가 강화되었죠. 세부 평가 기준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평가하는 기준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추천은 배제가 되었는데, 자, 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걸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한 걸 살펴보니까 이게 대학마다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대학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성, 이와 같은 발전 가능성과 학교 생활의 충실도 이런 항목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대학별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20%, 30%, 20%, 30%. 그래서 경희대도 항목은 동일하죠.
건국대 두 대학이 동일한데 비율이 다릅니다. 전에도 비율이 다르다. 대학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른 대학이 있고 그리고 항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대신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항목으로서 25%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보게 되고요. 지원 동기가 발전 가능성인데 지원 동기가 10%를 반영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도 역시 다르고요. 이와 같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공통 부문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부분,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로 크게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영남권 대학도 살펴보면은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부경대, 영남대, 경상대 이런 상위권 대학 우리 영남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은 항목들이 각기 대학마다 조금 비율과 항목이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게 세부 평가 내용인데요. 자, 건국대학교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개유 자기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을 20%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보겠다. 탐구 활동 내용을 보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 학업 성취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느냐 또는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도구 과목이라는 이런 과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소홀함을 보이는 과목은 없는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하지 않는 과목의 등급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종합전형은 소홀함을 보이는 과목이 있느냐,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약점을 보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평가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과목별 이수자의 수, 규모, 등급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은 표준화시켜서 점수를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내용, 학업 역량의 내용은 대부분 이 내용이 수업의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내용과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느냐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3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보다는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되죠. 전공 적합성을 반영하는 살피는 방법은 총 세 가지. 이수 과목, 이수 정도 및 성취도를 보겠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겠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과목, 계열과 관련된 과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과를 간다 하면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그런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런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했느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것들 되겠죠. 그리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상대로 더 우수하냐, 약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경험과 지원 전공과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관련 활동, 세특이라든가 수상 이런 데 결과가 나와 있느냐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 2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성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5가지 항목을 두어서 인성 부분을 평가하겠다고 건국대에 나와 있죠. 주로 보면은 어떤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 과제에서 완성한 경험을 자주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항목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가 내 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위해 어떠한 내가 양보를 하고 또는 소통을 하고 내 자신의 인성 개발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느냐, 의무를 책임감을 책임 있게 수행했느냐,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적인 그런 의무감이 있는 그런 활동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경험 다양성,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되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는데 여기 경험 다양성은 독서의 부분에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냥 내 전공 이외에 다른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리더십, 학생의 동아리 활동 등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런 항목이 대학마다 공개를 하였는데 이게 공개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이 사이트에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디가 사이트인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대입정보 센터란에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가기가 아래쪽에 있는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역으로 바로 누르면은 바로 그 내용 모든 대학의 199개 대학의 어떤 평가 제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별 종합전형 실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별 종합전형 실시 방법인데요. 실제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비율을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총 136개 대학에서 종합전형을 실시합니다. 종합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63개의 대학이 있죠. 자, 그러니까 199개 대학 중에서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36개인데 모든 전형을 종합전형으로만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포항공대를 비롯해서 교육대학입니다. 서울교대를 빼한 모든 교육대학, 그리고 영산선학대학, 중앙성가대학, 이 대학은 수시의 모든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비율이죠. 한국교원대는 96%의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남권 대학을 보면은 금호공대는 44%, 경상대, 동아대 43%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북경대, 경북대는 34%, 울산대는 31%를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방법이나 전형 요소가 각기 다르죠. 앞에 이야기한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가 다르듯이 방법과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유불리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종합전형은 어떤 대학의 종합전형이 더 유리하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행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계별 전형을 하느냐, 일괄 전형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단계별이나 일괄 전형을 할 때 평가 요소가 서류만으로 하느냐, 학생부만으로 하느냐,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하느냐, 학생부를 가지고 단계별 일괄 하느냐 이와 같이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서류에는 자기소개서만 있다 없다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대학에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 제출 전형이 있는 대학은 일반 전형 위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 울산대는 의예과만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죠. 종합전형에서. 부산은 한국해양대학교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전형이 존재합니다. 대구는 경북대학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자기소개서가 전형 요소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이 아닌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자기소개 없는 종합전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학별로 수시 모집 개설 전형을 한번 봅니다. 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전형 세 개가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수시 모집 전형인데 요 중에서 우리가 수도권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교과전형은 4개의 유형의 전형이 존재하는데 종합전형은 5개 유형의 전형이 존재합니다. 논술전형도 5개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종합전형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게 서류와 면접을 이용한 종합전형입니다. 서류와 면접을. 그런데 일부 대학은 서류와 면접으로 종합전형을 실시하지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이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15개 대학 중에서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없는 대학이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신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합격할 그런 요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겠죠. 자,
자, 이런 경우에 나는 체제를 충족할 조건 되느냐, 아니면은 체제를 충족할 자신이 없느냐에 따라서 설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모집은, 대학마다 4개의 진행 이내로, 전형을 설계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개의 전형과 4개의 전형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남권 대학을 살펴보면요. 영남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계속 많아졌죠. 거기에 이제 군사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학과가 있기 때문인데, 자, 이와 동명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전형이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계속 많아졌는데요. 이거는 우리 체력 검증과 같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죠.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적용해서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체제를 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보면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이 그렇게 전형을 실시하는데, 수능 체제가 있는 것은 일부 학과에 한해서 수능 체제를 종합전형도 두고 있죠. 주로 의예과라든가 간호학과 이런 과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전체를 정했는데 정리해 보니까 서울 지역은 이와 같은 대학들의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은 보면은 부산대, 경북대 이런 지방의 대학들은 이와 같은 수능 체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종합전형도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격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체제 학력을 이런 대학에 지원할 때는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가 준비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등 일부 모집 단위의 종합전형만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아래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포함이 됩니다. 온라인 제공 범위가 2022학년부터 좀 바뀌죠.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것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학기당 1개만 제공된다, 미제공된다 이런 내용도 좀 살펴보셔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입전형에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 원하는 그런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